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첫 경기부터 이정우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던 침묵은 단 한 타석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가 나오기 불과 하루 전 미국 현지에서는 예상 밖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근 ESPN을 비롯한 미국 주요 매체들이 연이어 이정우를 트레이드 후보 상위권에 올려놓으며 여러 구단과 연결시키고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는 오히려 절대 트레이드에서는 안 되는 선수라는 강한 반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단순한 팬들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이언츠를 가장 가까이에서 취재하는 현지 전문 매체가 직접 이정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수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정우는 그런 평가가 나온 직후 열린 후반기 첫 경기에서 곧바로 안타를 터뜨리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마치 답은 경기장에서 보여주겠다는 듯한 한 방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8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티모바일 파크에서 시애틀 메리너스와 후반기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정우는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전반기 막판 타격감은 분명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경기에서 10타수 무안타, 한때 3할 3푼대까지 치솟았던 타율도 3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많은 팬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슬럼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회 초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 2사 주자 없는 가운데 첫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는 시애틀 선발 브라이스 밀러와 마주했습니다. 초구를 지켜본 뒤 두 번째 공, 시속 95.3마일, 약 153.5km의 몸쪽 높은 패스트볼이 날아왔습니다. 결코 공략하기 쉬운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간결한 스윙으로 공을 정확히 잡아당겼고 타구는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가 됐습니다. 후반기 첫 타석, 첫 안타, 그 한 번의 스윙만으로 전반기 마지막까지 이어졌던 답답한 흐름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이 안타로 시즌 타율도 다시 3할살이까지 올라섰습니다.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좋은 타자는 슬럼프가 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타자는 휴식기 이후 가장 먼저 자신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정우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경기 전날 나온 미국 현지 보도였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네트워크 SB네이션 산하 자이언츠 전문 매체 맥코비 크로니클은 매우 의미 있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수들.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자이언츠가 트레이드 시장에서 적극적인 셀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들은 26인 로스터 대부분이 트레이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코비 크로니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든 선수를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몇몇 선수만큼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정우가 있었습니다. 칼럼은 최근 ESPN이 이정우를 트레이드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언급하면서 루머가 급속도로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를 적극적으로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지 언론이 특정 선수의 잔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정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매체는 이정우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차분하게 돌아봤습니다. 2024년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 큰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어깨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KBO 최고의 타자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2025년에는 풀타임 시즌을 소화했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50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6푼 6리, 8홈런, OPS 0.734.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1억 달러가 넘는 계약 규모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타율 3할 1위, 내셔널리그 타율 상위권, 변화구 대응 능력 향상, 삼진 감소, 콘택트 능력 향상. 무엇보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을 이제는 완전히 읽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맥코비 크로니클은 바로 이 부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적응 과정과 부상을 모두 이겨냈고 이제야 구단이 처음 영입할 때 기대했던 핵심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평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즉, 지금의 이정우는 완성형이 아니라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선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겨우 꽃을 피우기 시작한 선수를 왜 지금 보내야 하는가? 특히 루이스 아라에즈와 함께 구성하는 높은 출루율의 타선은 자이언츠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 가장 큰 자산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맥코비 크로니클은 단순히 남겨야 한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 역사에 남는 프랜차이즈 레전드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메이저리그 적응 여부를 걱정하던 선수. 하지만 이제는 현지 언론이 구단의 미래라고 말하는 선수.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첫 타석에서 나온 안타는 그런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정우를 향한 트레이드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 역시 분명 존재합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구단이 미래를 위한 리빌딩을 선택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당장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 선수를 영입하는 바이어. 두 번째는 미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축 선수들을 내보내는 셀러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후자에 더 가까운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미국 언론들이 이정우의 이름까지 언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정우가 트레이드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부진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가치가 없는 선수를 원하는 팀도 없습니다. 반대로 많은 팀이 탐내는 선수일수록 트레이드 루머는 더욱 커집니다. 즉, 지금 이정우를 향한 관심은 그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이정우는 리그 정상급 콘택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할이 넘는 타율, 낮은 삼진율, 안정적인 출루 능력, 그리고 외야 세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수비력까지. 여기에 아직 20대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와 장기 계약까지 남아있다는 점은 어느 구단에서도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정우를 내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타자 한 명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구단이 지난 몇 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미래 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이언츠는 2023년 겨울 무려 6년 1억 1,300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안기며 이정우를 영입했습니다. 그때 구단이 기대했던 것은 단순한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수년 동안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우는 그 기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적응을 끝냈고 부상도 극복했고 올해는 타격에서도 확실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를 이제 와서 트레이드한다면 지난 2년 동안 투자했던 모든 시간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맥코비 크로니클이 가장 강조한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야 구단이 바라던 선수가 되었는데 왜 포기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루이스 아라에즈가 합류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출루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아라에즈와 이정후, 두 명 모두 삼진이 적고 정확한 타격을 하는 선수들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보기 드문 콘택트 중심 타선을 만들 수 있는 조합입니다. 현지에서는 이 조합을 몇 년 동안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현지 팬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이정우는 이제 팀의 얼굴이다. 리빌딩을 한다면 더더욱 이정우 같은 선수를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팔아야 하는 선수가 아니라 중심축으로 세워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우는 경기력뿐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도 자이언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오라클 파크에는 이정우를 응원하는 팬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유니폼 판매와 각종 상품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이제 단순히 워이나 OPS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선수가 가져오는 시장 가치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첫 경기에서 나온 안타는 여러 의미를 남겼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슬럼프가 끝났다는 신호, 후반기에도 여전히 좋은 타격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팀의 핵심 선수라는 현지 평가를 스스로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후반기 일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트레이드 마감일까지는 여러 루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이정우는 더 이상 메이저리그 적응을 걱정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현지 언론이 미래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평가하고 상대 팀들이 탐내며 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첫 타석에서 터진 안타는 그 모든 평가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정우가 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샌프란시스코의 중심 타자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인지, 그리고 끊이지 않는 트레이드 루머를 실력으로 잠재우며 팀의 미래를 책임질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것인지, 후반기 메이저리그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